259번입니다. 자, 오른쪽 표는 5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는 어느 대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자, 단계별로 합격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할 확률을 P라고 할 때 그 확률의 64배를 하라고 했네요. 자,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 수가 바로 69,120명입니다. 그런데 최종 5단계까지 합격해야지 최종 합격인데 그 합격자 인원수가 25,520명이네요. 그러면 바로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이 바로 5단계까지 합격하니까 그 최종 바로 확률을 무엇이다? 이 P의 값이 얼마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의 전체 수가 된다고 봐야 되니까 69,120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25,52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64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딱 떨어지겠네요. 그죠? 딱 떨어지면 이 분모 자체도 반드시 아마도 6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바로 정수값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일단 영영 하나 날려보고요. 52와 12가 어떻습니까? 바로 4의 배수가 되죠. 4의 배수.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4로 약분해 보면요. 4, 5, 20, 4, 2는 4, 4, 3, 12가 되고요. 4로 약분해 보면 4, 2는 4, 19죠. 그러면 얼마죠? 4, 7이 28, 11이죠. 4, 2, 8, 맞나요? 그럼 32니까 11이었으니까 428이면 32니까 48이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로 약분되나요? 자, 513과 1200, 1728을 약분하기가 좀 불편하면 자,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짝수니까 그리고 얘가 4의 배수죠. 그죠? 그럼 4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손인수에 하는 꼴로 곱셈꼴로 나타내면 4, 4, 16에 맞나요? 4, 3, 12, 4, 2,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와 선생님은 얘를 먼저 약분할 거예요. 4, 1은 4, 4, 6이 24가 되겠죠. 근데 얘가 또 4로 되겠네요. 얼마요? 4, 1은 4, 4, 8이 32입니다. 그럼 또 4로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또 4로 약분돼요. 얼마로? 428 맞나요? 428 맞죠? 그럼 28, 4, 7이 28 이래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남았는 게 다 약분되고 분모는 27이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근데 513을요, 513을 다 더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513 다음 9가 되니까 얘가 3의 배수, 저 9의 배수입니다. 그럼 9로 나누어 보면요, 맞죠? 9 얼마가 되죠? 9, 45. 그럼 63일에 9, 7이 63. 바로 57이 되죠.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57이 됩니다.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가 3이 남죠. 그러면 3으로 또 약분되겠죠? 얼마로? 3이는 3, 27이니까 3, 9, 27이 되어서 참 계산하기 어렵네요. 바로 1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0번입니다. 자, 어느 사격 선수가 총을 쏘면 560번에 320번 걸로 10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쏠 때의 확률이 바로 560분의 무엇으로 볼 수 있다? 320으로 확률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한 번 쏘아서 10점을 맞출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총을 몇 번 쏘았어?
133번을 쏠 때 10점을 몇 번 맞히는가 물어봤죠. 그러면 사실 이 자체가 확률이니까 이 확률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바로 133번을 쏘으니까 133만 곱해줘 버리면 바로 10점을 맞출 확률을 곱해줬으니까 바로 횟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영영을 약분하고요. 8로 약분됩니까? 8, 4, 32에 8, 7이 56이 되는데 얘가 7로 약분이 되죠. 7일은 7 하면 63, 79, 63이 되겠네요. 그럼 4 곱하기 19는 4, 9, 36이 되고 3이 올라가니까 4일은 4, 76이 돼서 76번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1번입니다. 자, 9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내 당첨 제비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6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당첨 제비가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임의로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으니까 바로 무슨 추출이 된다? 복원 추출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주머니를 한번 그려보면 이 주머니 속에는 9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당첨 제비를 물어보네요. 자, 당첨 제비를 동그라미. 그러면 자, 꽝이라고 하죠. 꽝. 꽝을 X라고 한다면 그 당첨 제비의 개수를 n으로 둔다면 꽝은 몇 개가 되겠나? 9-n 개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를 끄집어 낸다? 바로 2개를 끄집어 내는데, 맞죠? 그 2개가 모두 뭐가 돼? 바로 당첨이 될, 2개 모두 당첨이 될 확률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6번에 한 번 꼴, 즉 6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의 바로 L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 6분의 1인데 우리는 수학적 확률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임의로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가 모두 나와야 되니까 당첨 제비가 n개면 n 컨비네이션 2가 되고 그게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9 컨비네이션 2가 45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분모 분자의 컨비네이션이 똑같이 얼마로 걷는다? 2가 됐죠. 그죠? 그러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9와 8을 2번 적어주면 되고 n에서 n-1을 2번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얼마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3이 6에다가 3, 3은 9가 되고요. 2는 2, 4, 8이 되니까 12분의 n-1이죠. 따라서 이 분자 n-1은 얼마가 된다? 3, 4. 뭐 3, 4니까 거의 12로 적지 말고 4 곱하기 3으로 적어버리면 바로 이 n과 n-1도 숫자가 한 개 차이가 나면서 n은 개수니까 자연수죠. 따라서 L의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쉽게 L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62번입니다. 자, 오른쪽 표는 어느 농구 선수의 이번 시즌의 득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이 선수는 3점 슛으로 54득점을 올렸고 2점 슛으로 168점을 얻었습니다. 득점을 했는 거죠. 자, 여기에 슛 성공률이 있잖아요.
그럼 성공률이 무엇일까요? 바로 총 던진 횟수 중에서 바로 성공한 횟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럴 때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던진 3점 슛과 2점 슛의 개수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던진 3점 슛의 개수를 X개, 2점 슛의 개수를 Y개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Y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률은 던진 개수 분해, 성공한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득점을 얻은 거죠. 그런데 3점 슛의 득점을 54점을 얻었다는 말은 몇 번을 성공했다는 말이겠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18번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2점 슛의 득점이 168점이라면 2점 슛은 바로 84번을 뭐 했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그 성공률이 45%가 되니까 이 45%를 확률로 말하면 100분의 45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번 던져서 3점슛 X번을 이번 시즌에 던져서 몇 번 성공했다. 18번을 성공했기 때문에 54점을 맞았겠죠. 그게 바로 성공률, 바로 0.45, 바로 100분의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점 슛도 전체 Y번을 던져서 몇 번 성공했다? 84번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0%, 바로 0.7이 되니까 100분의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약분 처리하면 되니까 9, 2, 18, 9, 5, 45가 되고 5와 100을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대각선의 고분 같죠? x는 바로 40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번 시즌에 3점슛을 총 40번 던져서 몇 번? 18번 성공하고 22번은 뭐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y도 계산해 보면요. 00이 약분되고 자, 7로 약분되네요. 7은 7, 7이 14가 됩니다. 따라서 대각선 y 곱하기 1은 12 곱하기 10 바로 120번이 된다. 즉 120번을 던져서 84번이 성공을 했고요. 바로 36번을 뭐 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번 시즌에 던진 3점 슛은 40번, 2점 슛은 120번이 되니까 그 합은 얼마? 40과 120을 더한 바로 160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통계적 확률은 여러분들 크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요. 시험 나오면 쉽게 맞출 수도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 대부분 나오니까 그 대신 자, 기하적 확률은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26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어떤 임의로라고 말하면 모든 점 P를 잡았다. 어디에 P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아니고 이 점, 이 점, 이 점 어디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삼각형 PAB가 무슨 삼각형이 되나? 예각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각삼각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삼각형은 각이 세 개가 있죠. 그걸 일명 내각이라고 하죠. 내각. 세 내각입니다. 한 각이 아니라 세 내각.
세 개의 내각이 모두 몇 도? 90도보다 작아야 되죠. 작은 삼각형을 바로 예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내각이 아닙니다. 모든 내각이요. 세 내각 모두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 점을 찍어 놨을 때는 이각과 이각과 모두 다 예각이 맞죠. 그러니 P점을 어디에 잡든지 간에 이 P의 각은 조금 예각이나 동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삼각형 PAB를 봤을 때 이 A의 각과 B의 각은 우리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바로 DAB와 CBA의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 각 두 개는 무조건 예각이 될 수밖에 없죠. 동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바로 두 그림 모두 다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P를 한 요 정도를 잡아보세요. 요 정도를 잡아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 P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 바로 둔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 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 잡으면 둔각이 되고 여기에 예각이 된다는 말은 요 어느 사이에 요 정도 어느 사이에 바로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 직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둔각이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예각이 된다는 말은 이 어딘가는 분명히 직각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딜까요? 바로 원에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을 그렸을 때 P점이 어디에 존재한다면 이 반원 위에 어디에 P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이 점과 연결을 해버리면 이 PAB 삼각형은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분명히 여기가 둔각이고 예각이죠. 여기가 둔각이고 여기가 예각이면 이 사이에는 무조건 직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원주 위에 바로 무엇이 있을 때 P가 있을 때는 무조건 예각이 되고 이 원의 내부에 P점이 존재하면 이 삼각형은 무엇이 된다? 둔각이 되고 원의 외부에 P점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예각삼각형일 때의 바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부분 이 원주 밖에 P점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기하적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수학적 확률로 생각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이잖아. 수학적 확률. 그러면 이때는 전피가 이 사각형 내부에 어디라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확률은 사각형 AB CD의 넓이가 바로 수학적 확률로 말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바로 어디에? 이 원의 바로 바깥 부분 이쪽 부분에 누가 존재할 때 P가 존재할 때 바로 무엇이 된다? 예각삼각형이 되니까 이 바깥 부분에 색칠한 부분에 무엇이 넓이가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바로 정사각형이니까 1 곱하기 1이 되어서 넓이는 1이죠.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는 바로 공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정사각형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 1에서 반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를 알려면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죠? 바로 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파이 r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그것에 바로 얼마 된다? 반원이니까 절반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분모가 1이므로 1 마이너스 바로 8분의 파이가 바로 이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바로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4, 6이고 중심이 같죠. 이렇게 중심이 같은 이 세 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중심이 원의 중심이 같은 원이라고 해서 동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세 원으로 이루어진 이 관역에 총을 쏜다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바로 기하적 확률인데 기하적 확률은 넓이분의 넓이, 길이분의 길이,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넓이를 찾아야 되겠죠. 전체 넓이는 가장 큰 원의 넓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6이니까 바로 파이 r 제곱 얼마가 되죠?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6의 제곱 즉 36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이런 모양을 막 일명 도너츠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튜브 모양 같은 거. 그러면 큰 원, 이 가운데 원, 두 번째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운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4니까 바로 파이 r 제곱하면 얼마 되죠? 바로 16파이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파이 r 제곱 얼마?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파이가 모두 다 약분이 되죠. 따라서 분모는 36이 되고요. 분자는 16에서 4를 빼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3분의 1이라고 여기 맞출 확률이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 이 바깥에가 3분의 1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확률은 B잖아요, B.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원과 두 번째 원과 가장 큰 원의 닮은 B를 생각하면 닮은 B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2대 4대 6이죠. 바로 원은 바로 한 원은 모든 원은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은 닮은 비가 반지름 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대 2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면 원의 넓이 비는 어떻게 되죠? 제곱비가 되니까 1대 4대 9가 되는 거죠. 그죠? 제곱비라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작은 원의 넓이가 1일 때 이 두 번째 원은 이 전체죠. 이 전체의 넓이가 4가 되고 자, 가장 큰 원의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된다? 전체는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넓이가 1이니까 이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전체가 4인데 요 하얀 부분이 1이니까 여기 색칠한 부분은 얼마가 돼야지?
3이 돼야지 4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원의 넓이는 9가 되어서 요 가운데 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즉 4를 빼버리면 이 바깥 테두리 부분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확률을 구할 때 이 넓이비가 바로 1대 4대 9였지만, 자,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대 3대 5가 되어서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요 부분의 넓이가 3이 되니까 바로 3분의 1. 이렇게 넓이비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하얀 부분에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전체 구분의 얼마가 된다? 한 칸이니까 1이 되고, 이 부분은 전체 구분의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더하면 9분의 9, 1이 되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여기가 3분의 1이었다고 동일하게 3분의 1이 아니라 요 부분은 9분의 1, 여기는 9분의 3, 여기는 9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